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1장의 기초 개념에 대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문제만 추려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다음 중 회계의 기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경영성과만 파악한다. 2번 재무상태만 파악한다. 3번 단순한 장부정리의 목적이다. 4번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한다. 네, 5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답은 4번이죠. 네,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해서 보고하는 행위까지 전체적인 그 플로우를 다 통틀어서 회계의 목적입니다. 뭐 파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재무제표라는 형식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를 하는 행위까지 회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번 회계에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1번 회계 범위, 2번 회계 시간, 3번 회계 연도, 4번 회계 거래입니다. 네, 답은 3번 회계 연도죠.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기간적 범위를 보통 1년이라고 한다 했죠. 그것을 우리는 회계 연도, 회계 기간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네, 답은 3번 회계 연도입니다. 바로 나왔네요. 회계 기간. 3번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답을 두 개예요. 1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번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일률적으로 회계기간을 정해준다. 3번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적 개념이다. 4번 한 회계기간은 전기부터 차기까지를 의미한다. 네, 답은 2번, 4번이죠. 네, 우리 회계기간이란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물론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그 1년 내에서 기업이 6개월짜리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뭐 3개월짜리 법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98% 정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범위를 하는 것이지 누가 항공회에서 정해준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한 회계기간은 전기부터 차기까지가 아니고 단기만을 얘기하는 거죠. 전기는 전기, 단기, 차기는 다음기,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 그 한 회계기간을 3개의 다 회계기간을 엮어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문제 4번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재무상태표, 2번 주석, 3번 현금흐름표, 4번 결손금 처리 계산서. 네, 답은 4번 쉬웠죠. 뭐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는 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있는 보고서고, 근데 재무제표에서 꼭 있어야 하는 그 보고서는 아닌 거죠. 뭐 정보 이용자가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별도로 기업이 만들어서 보고하는 행위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었죠. 이번 난이도 상이네요. 주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작성 기준 및 중요한 회계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을 표시한다. 2번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다. 3번 기업 회계 기준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4번 재무상태표상의 해당 과목과 밀접한 관련 사항을 재무제표의 본문에 괄호해서 표시한다. 네,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2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틀렸냐면 뒤에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다라는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주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석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네, 1번 작성 기준 우리가 이
이 보고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적용한 회계 정책, 예를 들면서 뭐 KIFRS라든가 뭐 한국채택 기업 회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회계 정책을 공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3번 기업 회계 기준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를 하면 당연히 그건 주석으로 표시를 하겠죠. 네, 4번이 가장 주석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그 지문이네요. 네, 해당 과목과 밀접한 관련 사항을 본문에 괄호를 해서 표시하는 게 주석입니다. 좀 어려웠을 거예요. 6번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을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먼저 기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총액 표시의 원칙, 2번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의 원칙, 3번 유동성 배열의 원칙, 4번 구분 표시의 원칙입니다. 네, 답은 3번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죠. 뭐 1번, 4번은 뭐 헷갈리지 않았을 건데 2번이 헷갈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근데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기재한다는 게 아니고 아예 1년이었죠. 1년을 기준으로 그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거지,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먼저 기재하는 것은 유동성 배열의 원칙입니다. 그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뭐 유동 자산 내에서도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배열을 하고 비유동 자산에서도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배열을 하는 원칙입니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 네,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7번 재무상태표의 작성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합하여 매출 채권으로 표시한다. 2번 재무상태표에는 기업명, 회계기간, 화폐 단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3번 일정 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4번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3번부터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플로우의 개념이었죠. 이거는 뭐 손익계산서에서나 표시되는 것이, 우리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인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뭐 4번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되고, 2번은 재무상태표의 제목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무슨 기업에 대해서 재무상태를 보고하는지에 대한 기업명, 그리고 딱 일정 시점이라 했죠. 그 시점을 나타내는 회계 연도, 그리고 그 회계 기간이 몇 년 동안 잡혀져 있는 건지, 그리고 화폐 단위, 뭐 예를 들면 원화로 표시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가 있을 거고, 달러화로 표시하는 재무상태표가 있을 겁니다. 그 화폐의 단위를 표시해 줘야겠죠. 그리고 1번은 네, 우리가 보통 분계를 하게 되면 뭐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해서 매출 채권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기업 실무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분리해서 분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둘 다 본질은 똑같은 건데 기업 이해관계자에게 본질을 오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합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1번은 약간 실무적인 이야기라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번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수익은 실현된 시점에 인식한다. 2번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계없이 단기에 수익이 발생하면 단기에 계상하는 발생주의에 기초하여 계상한다. 3번 손익계산서상 이익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단기 순이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 나가면 비용이다. 네, 답은 4번인데요.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 나가면 비용은 우리가 현금주의의 내용과 같죠. 이거 현금주의는 현금 흐름표의 작성에서나 하는 것이, 손익계산서는 아까 이 2번 지문에 있다시피 현금의 수익과 지출 관계없이 발생주의에 기초해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1번도 발생주의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문인데요. 실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이게 돈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자 수익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6개월이 지났으면 그 6개월만큼의 이자 수익을 돈을 받지 않아도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발생주의입니다. 그리고 네, 3번은 아까 제가 지난 강의에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잘 설명드렸죠. 네, 이번 뭐 1장 문제는 이 정도만 풀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이나 뭐 메시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